국어 능력 인증 시험 10번째 강좌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납도 익을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겨워질 때가 됐죠.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저기를 하면은 그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염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생활을 해도 그렇고 막 다니기가 싫고 어떤 것에 막 그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는 대부분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자기에 대한 어떤 소망사항이 좀 더 이렇게 부풀려졌거나 또는 누적되어 있던 희망 같은 것이 자꾸만 이렇게 좌절됐을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제 성질내는 유형을 이렇게 보면은요, 찝쩍거릴 때, 그러니까 뭐 욕을 하면서 뭐 무슨 새끼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두 번 내서 친한 사이에는 화를 안 냅니다. 근데 그게 보통 8번 정도가 되면 화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직장이 싫어진다든지 지금 현재의 처지가 슬퍼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누적된 결과가 8번 내지 10번 이상이 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지루해지고 삶 자체가 막 허무해지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입장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란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아왔다면, 자, 오늘부터 한 달 정도는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를 좀 한번 쳐볼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살면은 나머지 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활의 한 방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번째 정도가 되면은 슬슬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제 요걸 가지고서 과연 효험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얘기입니다. 내가 혼자서 하면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이제 이 강좌를 좀 잠 멈추고, 그 다음에 혼자서 나머지는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것도 강의가 좀 필요할 때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그 심리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말편에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이제 귀찮다, 뭐 김 이런 것들은 잘 알죠. 해볼 것이 또아리, 요거 잘 봐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또아리 또는 또아리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게 원어는 또아리였죠. 그런데 이 원어를 쓰지 않고 준말인 또아리 요것만 표준어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말을 쓰지 않고 준말을 쓰는 경우 요거 중요합니다. 네, 그런지 대표적인 경우에서 이제 뱀이 옛날에는 원말이 배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둬야 되죠. 지금 그냥 뱀 이렇게 하는데 원어가 배암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배암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원어였었다. 근데 그게 준말로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또 이제 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무였는데 지금은 무만 쓰죠. 무말랭이, 무김치. 그래서 무가 들어가는 것은 다 무로 통일해서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빔 했을 때 빔도 있고요. 그래서 원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비음이 원말이었고, 그 다음에 솔개도 옛날에 원어는 소리개였었죠. 이것도 원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말만 쓰이는 경우, 이것은 준말을 갖다 표준어로 삼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원말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 이거죠. 경황 없다, 궁상 떨다 이런 것은 되는데, 이제 귀개가 있죠. 귀개, 이것은 귀개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귀이개만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원말만 표준어로 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벽돌 같은 것이 있고 부스럼이 있습니다. 부스럼, 이제 종기 같은 것이 났다 했을 때 그러죠. 부럼 이렇게는 준말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뭐 나머지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넘어가서 둘 다 쓰는 경우, 이번에는
그러니까 본말도 쓰고 준말도 이제 쓰는 경우죠. 그래서 요것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부리와 거짓불 이것도 쓰죠. 자, 흔히 거짓부리만 쓰는 줄 알았더니 아이 그건 뭐 거짓불이 아니야? 아니 거짓불 아니야? 그래서 요것도 준말도 인정을 해줍니다. 거짓불에 동그라미하고 노을과 놀도 마찬가지죠. 전형노을 둘 다 표준어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와 막대, 머무르다와 머물다도 표준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와 시니도 표준말입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옵니다. 시누이, 그 다음에 시니 표준말이죠. 그 다음 또 찌꺼기와 찌끼 이것도 잘 나옵니다. 찌꺼기, 찌끼 이것도 표준말이죠. 그래서 둘 다 잘 쓰는 표준말 요것이 잘 나오니까요. 특히 이제 여기서 했던 거짓불이 즉 거짓불, 놀, 그 다음에는 머물다, 그 다음에 온위, 신위, 그 다음에 찌끼 요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제를 보겠습니다. 유제 1번. 표기가 옳은 것은 자, 또아리. 또아리는 준말만 표준어로 삼죠. 또아리. 그 다음에 가짓부리, 거짓부리. 이것은 둘 다 쓰죠. 그 다음에 낌을, 낌새가 표준말이죠. 원말만. 소리개, 준말만 표준어로 하는 솔개. 세양쥐, 생쥐만 준말만 표준어로 하는 표준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 받침의 발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받침의 발음은 첫째, 밑줄 쳐둘 것은 발음에 사용되는 음호는 총 7개밖에 없다. 그래서 기역에서 이응까지인데 이때는 빼기 시옷입니다. 시옷은 발음에서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개 발음이죠. 그 다음에 겹받침에 대한 것인데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요. 특히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되는데 리을 비읍 문제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리을 비읍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꼭 표시를 해뒀다가 이제 공부를 해둘 것이 덥 이렇게 쓰는데 발음은 이게 여덟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가 맞습니다. 8개가 아니라요. 발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8개일 것 같은데 8개 이게 되죠.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넓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넓다 발음이 넓답니다. 그래서 넓다, 넓은, 넓고, 넓어서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리을 비읍은 리을로 났는데 이거 문제, 밟다. 이건 밟다가 아닙니다. 밟다 이렇게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발음은 밟다로 납니다. 밟다. 이것은 의문상에서 이제 규제인데요. 넓다와 밟다에 대한 것을 저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 어휘 차이로 넓은 것은 넓어, 넓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음운이 길어지는 장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넓은 해야 넓다라고 길게 발음을 해야 진짜 넓은 것 같죠. 그리고 짧다는 리을 비읍인데도 똑같이 짧다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짧다죠. 또 이때는 짧다가 아니고 짧다. 그러니까 짧다 넓다, 짧다 넓다. 의미 차이입니다. 넓은 것은 장음, 짧은 것은 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것도 짧다 그러면 넓어 보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밟다도 그래서 짧다에 따라갑니다. 짧다에. 이 부분이 밟다라고 하는 것도 밟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죠. 밟는 것은 꽉꽉 밟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꽉 눌러서 밟는 것. 밟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짧다, 넓다, 밟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칭으로 해서 넓다, 밟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 것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뒤에서 이제 보죠. 문제가 8, 10고 리을로 발음하는데 밟다마는 밟다, 밟지 이렇게 해서 예의적으로 발음한다. 또
거기에 있는 넓적하다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이때 그냥 넓다는 되는데 넓적하다 이것은 널적하다가 아니라 넓적하다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래서 넓다에 적하다라든지 이런 말이 붙어서 뒷말이 완전히 된소리를 하면 그때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넓죽하다 밑줄 쳐둘 것이, 그 다음에 넓둥글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겹받침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흙과 대신 알아둬야 될 것이 이런 리을 기역에 대한 발음은 어떻게 나는 것이냐. 이때는 흙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흙과 이렇게 납니다. 흙과 이렇게 기역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의 겹받침 흙과가 아니라 흙과. 그 다음에 맑게 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다에서 이게 자음인 경우에서 막다 막지 그 다음에 맑고 이것은 거기에 있는 막다 맑고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역 발음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거죠. 디귿이나 지읒 같은 것은 막다 그 다음에 막지 이렇게 나는 데 비해서 기역이 왔을 때 맑고 이렇게 또 나죠.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맑다의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서는 기역이 왔을 때는 리을로 난다. 이것은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흙과 이런 것하고는 좀 더 다르죠.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흔히 막다 말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둬요. 또는 막지 말고의 법칙.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특수한 용어들, 예들의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달라서 이미 발음을 한다. 이 발음 문제가 사실 상당히 까닭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까닭스럽냐? 하나로 통일했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준어 규정 같은 것을 이제 만들 때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 논의를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몇 번 이제 그 참가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습관음들을 인정을 해주느냐, 규칙적으로 완전히 따라가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정을 해주던 것들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인정을 해줬던 것들은 예외 규정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 인정을 해서 쓰지 않던 것들은 원칙에 맞게 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바뀐 그 표준어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만날, 이건 이제 always, 항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날 술만 퍼마신다. 뭐라든지 했을 때 이 만날이었었는데 왜 만날만 쓰느냐? 우리는 만날보다는 맨날 이것이 훨씬 더 어감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맨날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바뀌었죠. 만날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 바뀐 규정에서는 여태까지 쓰이던 저기를 안 쓰고 새로운 것을 인정해서 바꾼다가 아니라 새로운 것은 그대로 인정을 다 해주고 옛날에 쓰던 것도 모조리 인정을 해서 복수 표준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39개를 새로 규정을 했죠. 자, 요 문제는 이제 따로 그 1시간 그 틈을 내서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다수결의 법칙, 그러니까 표준어도 민주주의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장면, 요것은 왜 그러냐면 위례어 표기, 이게 자장이 이게 중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위례어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된소리를 표기하는 것은 딱 하나, 뭐냐면은 껌, 요것만 된소리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된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껌은 워낙 굳어져서 하나만 예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왜 자장면이냐? 왜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자장가도 아니고 짜장면이지. 이렇게 이제 즐겨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별 수 없구만. 짜장면, 짜장도 인정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수결 법칙에 따른 거고요. 의례어 표기 중에서. 그래서 표준어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 다수결 법칙과 그다음에 현실도, 실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규정한 것을 갖다가 보면은요. 그 기간 차이를 한번 보죠. 1988년에 지금 만들었던 이 흑과 막다, 맑고 이런 규정들이 1988년에 만들었던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입니다. 근데 새롭게 39개를 한 것이 이게 2011년이죠. 이 사이의 텀을 보세요. 무려 약 한 23년, 24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말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뭐 1, 2년 이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막 10년 단위, 20년 단위, 거의 30년 단위.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원 제너레이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한 세대의 흐름마다 규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빨리 바뀐다 하더라도 규정이 그렇게 바뀐 것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쓰기 시작한 무척, 그러니까 매우, 요런 단어들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양에 대한 형질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태부사 외에 졸라 요것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롭게 이긴 졸라 이것은 욕이 아니라 어떤 무척 심화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대부분 사람은 사실은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는 하지만은 시간으로 봤을 때도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 2000년대에 막 들어와서 했었거든요. 10여 년밖에는 되지 않았고 또 대부분에 있는 욕에 대한 어원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단어이고 때문에 이런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졸라가 새로운 부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한 2030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고 있는 표준어 규정들은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은 너끈히 쓸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규정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밑줄을 쳐둘 것이 담지, 담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읍다. 이것도 읊다가 아니고요. 자, 읍다로 발음 나죠. 읍다. 또 그러면 기억이 왔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읊고냐? 읊고? 아닙니다. 이건 읊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를 읊고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읊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 여기에서 말하자면 막다, 막고, 맑고에 대한 법칙.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리을이 발음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다, 읍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들이죠. 네, 이런 규정. 근데 특수한 예외만 먼저 기억을 해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가서 자, 늙다의 경우는 어떠냐? 늙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늙다, 늙지, 늙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와도, 늙고 이렇게 발음 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 자, 요거 밑줄을 쳐두고 한번 표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알아보죠. 자, 거기에서 리을로 발음을 하는 특수한 경우죠. 자, 요것은 늦게가 아니라 늙게, 그 다음에는 늙고, 이것도 역시 늙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어떤 것은 읍고인데 어떤 것은 늙고냐. 기가 막히게 골치 아픈.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토착화된, 고착화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모르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원칙이 예위를 하도 많이 인정을 해줘서요. 또 거기에 있는 늙거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음이 늙거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늙거나.
그다음에 막다에 맑고 이렇게 나왔죠. 맑고. 그다음에 그럼 개가 붙으면 어떨까요? 같은 기억이죠. 그럼 막개가 아니고 말개가 되겠네요. 말개.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또 한번 다른 거 붙여볼까요? 거나 이거 막거나. 그럼 막거나이냐? 아니죠. 똑같죠. 이것은 똑같습니다. 막다에 기억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붙으면 전부 다 맑거나 이렇게 해서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기억 계열. 다른 지읒 계열, 그러니까 지 같은 것은 막지로 발음 나죠. 막지. 그다음에 다른 비읍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침, 히읗의 발음. 이건 뭐 그렇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되고요. 놓고, 좁고, 쌓지. 자, 붙임에서 붙임 2를 보죠. 기역과 디귿, 비읍, 지읒의 음질이 히읗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음을 합쳐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이제 요상한 과연 옳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대통령 가카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구태여 각하 이렇게 각하 이렇게 발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 가카를 가카로 하니까 진짜 이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만 그대로 넘어가서 거센 소리화 하면 된다. 이렇게는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먹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밝히다, 맏형. 자, 이런 발음도 이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역시 디귿하고 히읗이니까 티읕으로 발음을 하면 되네요. 맏형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맏형, 맏형이 아니고 맏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넓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앉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정 붙임 2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웃기는 발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옷 한 벌 요것에 대한 발음은 어떠냐? 자, 발음은 오탄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시옷하고 디귿이 같으니까 이 시옷은 디귿 받침이 나죠. 그러니까 옷하고 디귿 받침이니까 당연히 거센수를 바꾸고 오탄벌 이렇게 나오죠. 오탄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은 이게 올바른 발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낮 한때 이것도 그대로 해서 지읒이 낫하고 디귿으로 나니까 역시 티읕으로 나겠네요. 낫한때 이렇게로 나겠네요. 괴상하지만 이게 올바른 말입니다. 또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죠. 숱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뒷소리로 나는 닷소. 자, 어디에 닿는다 플러스 소가 붙었을 때 이것도 거기에 닷소 발음은 그렇게 나죠. 그 다음에는 자 쌓다 이런 것은 동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그대로 쌓네 그러면 쌓네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항 그런 것들 뭐 쫓아 발음 같은 건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칠항으로 넘어가 보죠.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자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어미 그다음에는 뭐 조사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아래 첫 음절로 바꾼다. 그러죠?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세요. 밭 아래 이것에 대한 발음은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밭 아래 하고 끊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밭 아래, 밭 아래 이렇게 납니다. 그냥 밭 아래. 왜냐하면 이게 대표음에 디귿이 나니까요. 그거에 대한 발음. 그 다음에 젖 어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디귿이 그대로
지읒이 그대로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저더미 이렇게 일어나죠. 저더미. 발음을 잘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표기를 해놓으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각하, 맏형, 오탄벌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귀에다가 눈으로 익히지 말고 귀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형태수에서 발음 중에 두 가지는 두 발음을 둘 다 표준어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발음이 뭐냐면은, 맛있다의 발음과 멋있다의 발음인데,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납니다. 우선, 디귿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맛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옷을 대표음으로 안고 연음시키는 발음이 있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둘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멋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만 그렇습니다. 시옷이 들어가는 건 경우에. 이것도 멋있다와 멋있다. 이렇게 두 발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안 그렇습니다. 깨끗하다 요 발음은 시옷이 일단 대표음인 디귿으로 먼저 나야 됩니다. 시옷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디귿으로 난 다음에 플러스 히읗이니까 티읕으로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발음에 대한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8번에 있는 대표적인 것은 디귿이, 지읒이, 키읔이 이렇게로 이제 대표음으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요한 것은 자, 디귿하고 나와서 이 발음은 이것은 디귿이 이렇게 디귿이 이렇게 안 나고 대표의 예의로 이것은 시옷을 인정을 해준다. 디귿이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읒이 그러면은 원래 이것도 발음을 원음대로 한다면 치읒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천만에 이것도 그냥 시옷으로 인정을 해서 치읒이 이렇게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8번에 있는 발음의 자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제를 통해서 요 발음 문제를 다시 한번 익혀두고 또 다른 이제 음의 동화라든지 그런 것들 확장편에 들어가기로 하죠. 이제 처음에 말했던 이제 점점 지겨워질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면은요, 그 삶 자체가 참 힘들어질 때를 좀 극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것을 이제 동일화해서 이화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요. 같은 유형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그 유형을 패턴에 대한 변화를 시켜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